안녕하세요, 유유자덕입니다. 오늘도 자전거 리뷰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광고가 아니고요, 역시. 이번에도 그냥 제품만 받아서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고 짧은 소감을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자전거는 바로 이 녀석인데요, 윈드스페이스라고 하는 브랜드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윈드스페이스 아시나요? 저는 사실 몰랐어요. 그러니까 언제 알았냐면 올 초에 처음 알게 됐는데, 저랑 같이 이제 일하는 우리 더더마가 이 브랜드의 앰버서더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더니 윈드스페이스래. 이 윈드스페이스는 이제 제가 몰랐을 뿐이지 중국에서는 사실 굉장히 유명한 브랜드고, 더더마가 얘기를 해서 알게 돼서 지난번에 그 대만 바이크 쇼랑 상해 자전거 박람회 갔을 때 이제 그때 봤어요. 그래서 꽤 규모가 큰 회사고 이렇게 하는구나, 이제 그때 알게 됐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브랜드에서 아예 생활 자전거, 뭐 이제 어린이 자전거 이런 것들은 만들지 않고 오로지 이 레이싱용 로드 카본 자전거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게 좀 유명한 게 윈드 스페이스보다 사실 저는 룬 하이퍼라는 휠셋을 먼저 알았어요. 룬 하이퍼는 아시죠? 이제 한국에서는 아마 윈드 스페이스보다 룬 하이퍼를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룬 하이퍼 만드는 회사에서 만든 자전거입니다. 그래서 룬 하이퍼 같은 경우에 한국보다 사실은 일본에서 더 먼저 유명해졌어요. 그래서 일본의 어떤 자전거 유튜버인데, 척척 박사님 같은 막 이제 공학적으로 뭔가 이렇게 테스트하고 막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리뷰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룬 하이퍼 휠셋을 굉장히 좋은 고평가를 하셔가지고 한번 되게 화제가 됐던 그런 휠셋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건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룬 하이퍼랑 이 윈드 스페이스가 일본에서 유명해진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 회사의 대표는 이제 중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아내분이 일본 분이시래요. 그래서 이제 중국 분하고 일본 분하고 같이 이제 결혼을 하시면서 이제 이게 일본에 아마 먼저 유통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어떤 뭐 그런 유통이나 어떤 그런 관련된 일을 하셔서 이게 그쪽으로 된 건지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일본에서 먼저 유명해져서 일부 소비자들 중에는 이걸 일본 회사로 알고 계시는 분들도 이제 많이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일본 회사가 아니라 아예 몰랐죠. 네. 근데 어쨌든 저도 그래서 룬 하이퍼라는 휠셋은 사실 한번 써보고 싶긴 했어요. 왜냐면 워낙에 이제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중국 힐셋들 보면 이제 그냥 싸서 사람들이 많이 사는 브랜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많은 사람들을 거쳐서 이미 검증된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파스포츠라든지 엘리트라든지 뭐 룬 하이퍼, 저는 이렇게 한 3개 정도 좀 꼽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서 이제 룬 하이퍼 휠셋이 있고, 자전거는 윈드 스페이스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꽂혀 있는 저 우나스라고 하는 휠셋이 또 있어요. 이 우나스라고 하는 휠셋은 룬 하이퍼의 약간 하위 호환되는 좀 이제 저렴한 레벨에 있는 그런 또 휠셋입니다. 요것도 같은 회사에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요 윈드 스페이스가 이제 한국에는 정식으로 수입이 되고 있지 않다가 이제 요번에 처음으로 이제 정식 수입이 약간 이제 되기 시작한 건데, 아직 판매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모델 105가 꽂혀져 있는 요 300만 원대 요 제품을 가장 먼저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첼로를 해보고, 그 다음에 같은 가격대, 같은 레벨에 있는 요 녀석을 한번 타보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제품은 거의 첼로 엘리엇이랑 완전 경쟁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의 스펙이 동일하거든요. 일단 에어로 프레임이고요. 그 다음에 일체형 카본 핸들바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카본 힐셋 들어가 있고요. 105 Di2 풀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펙은 거의 첼로 엘리엇이랑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가격도 심지어 거의 동일합니다. 이거는 지금 389만 원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 컬러도 뭐 지금 여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색 찬란한 녀석을 제가 받아서 타보긴 했는데, 실제 판매가 되는 녀석은 그냥 새하얀 녀석도 있고, 이렇게 컬러풀한 애도 있고, 귀여운 그래피티 같은 게 이제 막 입혀져 있는 뭐 그런 애도 있습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상급, 그러니까 더더마가 현재 타고 있는 거를 보니까 이런 에어로가 아니라 올라운더더라고요. 굉장히 가벼운, 그것도 이제 경량 올라운더인데 그런 것도 있고, 그
그 다음에 또 요거보다 상급 에어로 프레임이 또 있대요. 그래서 그것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종류의 제품들이 들어오기 전에 일단은 먼저 조금 대중적인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300만 원대 105 Di2 제품을 자전거를 먼저 이제 런칭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브랜드는 뭐 그런 제품이다 대충 알겠고, 이제 라이딩 해본 느낌은 어떠냐. 자, 이게 참 근데 주행 느낌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미디움 사이즈거든요. 이전에 이제 첼로를 탈 때는 제가 라지 사이즈를 받았어요. 근데 이거는 왜 미디움을 받았냐, 이거 제가 미디움을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이 업체에다가 제가 제 키랑 인심을 드리고 여기에 맞는 사이즈를 그냥 보내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미디움이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전거 사이즈라는 게 어떤 그 국제적인 어떤 그런 뭐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조사에서 나름대로 판단하기에 뭐 이 정도 키나 인심에는 뭐 미디움을 타는 게 맞다, 우리 브랜드에서는 라지를 타는 게 맞다, 이제 그렇게 자기네들끼리 그 기준을 그냥 만들어서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키면 미디움이 맞다라고 판단을 하신 건가 봐요. 실제로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금 작은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네 사이즈를 그래서 이제 집에 와서 보니까 얘네 미디움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첼로 엘리엇 라지 사이즈를 탔거든요. 그게 사이즈가 이제 조금 더 크고요, 얘 미디움보다. 그 다음에 얘네 브랜드의 라지가 요 엘리엇 라지보다 조금 더 커요. 윈드 스페이스 라지를 타면 저는 조금 큰 거고 얘는 좀 작은 거고, 그 첼로 엘리엇 라지는 맞았어요. 차라리 그 사이즈라는 게 미디움이 좀 작다 그러면 이제 시포스도 좀 올리고 앞에 헤드 튜브 여기에다 스페이스 껴서 좀 올리고 그 다음 스템 좀 긴 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늘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피팅은 할 수가 있어요. 프레임셋만 파는 경우에는 내가 그렇게 맞추면 된다, 내가 판단해서 조금 이제 민첩한 걸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한 사이즈 작은 걸 사가지고 이렇게 타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보통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자전거가 작아지면 휠베이스도 작아지잖아요. 그럼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휠베이스가 짧아지면 훨씬 더 이렇게 민첩한 어떤 움직임이 가능하고 자전거 자체도 좀 가벼워지죠. 근데 이제 휠베이스가 커지면, 자전거 사이즈가 커지면 뭔가 핏은 이제 조금 더 편해지고 할 수는 있는데 그런 민첩성 같은 게 좀 떨어진다. 대신 주행 안정감이 좀 늘어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자기가 한 사이즈 작거나 한 사이즈 큰 거를 이제 구입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그게 피팅의 그 범위 안에 해당이 된다면, 이제 이게 어떤 예냐면 제가 서벨로 앰버서더를 했었잖아요. 근데 서벨로도 제가 54 사이즈를 받았었어요. 근데 54는 제가 왜 54를 했냐면 그동안 항상 54를 탔으니까 서벨로도 54를 탔는데 그걸 가지고 제가 거기 그 AI로 피팅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이제 피팅을 받았더니 너는 54를 타도 되고 56을 타도 되는데 피팅으로 수정하는 걸 좀 줄이려면, 최소한의 수정을 하려면 사실은 56을 타면 더 좋다, 이런 결론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이제 사진만 찍으면 자전거가 너무 작아 보이고 위에 그 자전거에 곰 앉은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어쨌든 저는 이제 56을 탔어야 되는 건데 그동안 계속 54를 타왔던 거다. 근데 어떤 브랜드에선 또 제가 56을 타면 너무 커, 자전거가.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브랜드마다 사이즈에 대한 기준이 다르니까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 그런 것들을 사실은 이제 좀 잘 보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런 보통 이제 105 정도가 달려있는 제조사에서 판단할 때 입문급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통 완차로 많이 나오거든요. 왜냐면 소비자한테 막 이것저것 다 고르세요 해버리면 이제 멘탈 나가니까 아마 이렇게 완차로 그냥 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상급 레벨, 이제 뭐 기함급으로 갈수록 이제 프레임셋만 파는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자기가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게 이제 하여튼 뭐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이번 사이즈는 저한테는 조금 실패였습니다. 그래서 제품이 좀 짧고 게다가 또 스템도 좀 짧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것보다 더 짧은 게 들어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걸 감안하고 이제 탔으니까 대충 어떤 느낌이다라는 거는 전해드릴 수 있지만 사이즈는 조금 실패였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 못했던 어떤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냥 에어로 자전거라 뭐 공격적이긴 한데 사이즈가 하나 작으니까 이게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민첩한 느낌이 들고 이제 그랬던 거지, 뭐 되게 특이하거나 뭐 이제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게도 8.1kg, 엘리엇이 8.3kg였거든요. 엘리엇은 라지였고 얘는 이제 미디움이니까 그거보다 조금 작으니까 무게도 사실상 거의 동일하다고 봐야 되고 가격도 거의 동일하고, 뭐
성향도 거의 동일합니다. 그리고 탔을 때 좀 이제 개인적으로 느끼는 거는 이게 작은 사이즈인데도 불구하고 그 첼로 엘리엇을 탔을 때보다 조금 그 덜 공격적이다라고 느껴졌어요. 조금 더 부드러운 주행 느낌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 그거는 사이즈가 작고 뭐 휠 베이스가 짧고 뭐 헤드 튜브 뭐 각도가 다르고 뭐 이런 것들이 뭐 조금씩 작용했겠지만, 그것보다는 저는 타이어의 역할이 좀 컸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8C가 들어가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5C랑 28C는 조금 다르고, 그 다음에 28C나 25C냐 요 사이즈도 그렇지만 타이어가 좋은 걸 쓰면 또 승차감이 또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 쓸 때 사실은 타이어에다가 돈을 쓰는 게 체감이 가장 빨라요. 땅하고 가까울수록 체감이 크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타이어, 그 다음 휠셋, 그 다음에 이제 프레임이나 뭐 이제 구동계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돈 쓰는 게 맞죠. 근데 어쨌든 얘는 28C가 들어있어서 자전거가 에어로 자전거고 사이즈도 작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정감 있다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지오메트리도 좀 비교를 해봤는데, 이 녀석은 지금 M 사이즈니까 그 휠 베이스가 엘리엇보다 짧아요. 그래서 그건 이제 사이즈에 따른 이제 휠 베이스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느낀 뭔가 안정감, 그거는 이제 뭐 휠 베이스 때문에 문제는 아니고 오로지 타이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요. 리치랑 스택을 좀 보면, 리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짧습니다, 엘리엇보다. 그리고 얘 라지는 엘리엇보다 리치가 길고, 그러니까 이거는 얘가 특별히 그 설계상 막 리치랑 스택이 되게 공격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첼로 엘리엇이랑 거의 동일해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늘어나요. 사이즈가 커지면 리치 스택이 그냥 길고 높아지는 그런 사이즈. 그러니까 뭐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이상한 게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이 안장 높이를, 자전거 두 대를 딱 세워놓고 두 대를 이렇게 안장 높이를 동일하게 맞춰요. 내가 기존에 타던 거 이렇게 새로 가지고 온 자전거 안장 높이 딱 맞추는데, 자, 이러면 문제가 뭐냐면, 여기는 맞췄는데 자, 여기가 이게 틀려져 버리면 다리가 덜 펴지거나 너무 펴지거나 하겠죠. 근데 요 비비드랍은 제가 뭐 거의 비슷할 거다 그냥 생각하고 대충 일단 맞춰놓고 타는 거예요. 근데 얘를 딱 탔는데 안장이 너무 낮은 거예요. 비비드랍이 요 비비 위치요, 이 비비의 위치가 되게 높아요. 이게 5mm가 높아. 그럼 안장도 5mm를 올려야겠죠? 무게중심이 낮을수록 주행 안정감이 커지고 민첩성이 떨어지는 건데, 얘는 이제 이게 엘리엇에 비해 위로 올라갔으니까 그런 이제 장거리 주행 안정감은 좀 떨어질 수 있다 라고 이제 계산적으로 이론적으로는 나오는데, 타이어가 그거를 좀 커버를 해주니까 오히려 무게중심이 높은데도 좀 안정감을 받았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지오메트리를 이기는 게 혹시 타이어나 이제 휠셋의 어떤 그런 스펙이 아닌가 싶나, 이제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이제 새로운 자전거를 제가 만약에 이제 구매를 하거나 할 때 이제 세팅을 할 때 이제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제가 좋아하는 성향을, 사실 저도 이제 10년 만에 이제 이렇게 다양한 자전거를 짧은 기간 타보면서 좀 이제 배워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타이어는 28C 이상, 28C나 30C를 껴야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룬하이퍼를 수입하는 이런 회사에서 요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마도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요거 구입할 때 이제 요거 수입하는 회사 이름이 이제 50 세컨드거든요. 50 세컨드에다가 이제 휠셋은 이거 우나스 말고 뭐 룬하이퍼로 교체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조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이런 휠셋 수입하는 회사에서 프레임을 파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조금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이어를 좋은 걸 쓰는 것처럼 땅하고 가까운 데 있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쓰는 게 체감이 되니까, 가급적이면 이제 처음에 구입할 때 요 우나스 휠을 빼고 룬하이퍼를 꽂아주세요 하면 요 우나스 휠 값은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뭐 협의된 건 아닙니다. 잘 몰라요. 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아.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수입사에서 그런 것들도 좀 조정해 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도 하면 좀 이중 지출 막을 수 있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아, 이거가 그러면 380 몇만 원 하는데 요거 상급 버전 에어로 버전이 이제 곧 나온다고 하니까 그건 얼마냐? 라고 물어봤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아직 가격 책정이 안 됐습니다만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프레임 셋 가격만 봤을 때, 바퀴랑 이런 거 다 빼고 구동계 다 빼고 프레임 셋 가격만 했을 때 이 제품하고 그 상급 제품하고 얼마나 스펙 차이가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가격 차이가 뭐 2, 30만 원 차이밖에 안 난대요. 카본 원사가 뭐 부분적으로 좀 달라졌다 뭐 그러거나 뭐 무게 차이가 조금 난다 뭐 그거 말고는 사실상 스펙 차이 거의 없어요 라고 하니까 아마도 가격 차이를 그렇게 만들었을 수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2, 30만 원 차이면 저 같으면 그 상급 프레임을 살 것 같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올리다 보면 물론 네, 아반떼도 사러 갔다가 뭐 이제 그랜저 사오는 것처럼 뭐 휠셋 조금 올리고 프레임 조금 올리고 뭐 핸들바 조금 올리고 이러다 보면 이제 300만 원대 제품이 뭐 500만 원, 600만 원 되는 게 뭐 순식간이긴 합니다만 뭐 그건 그렇습니다만 좀 가격적으로 2, 30만 원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면 그 상급 기아한 프레임을 사겠다. 저 같으면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보진 못했습니다. 어떤 제품 이제 타보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는데 이제 더더마 생각이 그래요. 더더마가 우리 그 엠버서더니까 제가 이제 좀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엔 그 가격 차이가 그 정도 나면 고르겠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직 이제 수입이 안 됐기 때문에 언제 될지는 모르는 거니까 혹시라도 이제 기변 생각을 하시거나 이제 자전거 이제 구입 생각 뭐 이 정도 제품 구입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거까지도 좀 감안을 하시고 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간을 이용해서 광고를 좀 드리자면 얀테로븐에서 평범한 양말이 나왔습니다. 4,900원밖에 안 하는 저렴한 양말이지만 굉장히 적당한 양말이고 흰색 양말이고 뭐 별다른 패턴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평상시에도 신을 수 있는 그런 양말로 만들었으니까 자전거 양말 찾으시는 분들 얀테로븐 양말 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총평을 하자면 이것도 뭐 엘리엇이랑 거의 비슷하고 가격대랑 뭐 느낌 다 이런 것들이 비슷하기 때문에 한 300만 원대 에어로 자전거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이건 역시 그냥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다만 이 윈드 스페이스가 조금 더 메리트를 가지려면 업그레이드에 대한 좀 편의성 이런 것들을 조금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가격대를 300만 원대를 맞추기 위해서 이제 우나스 휠 같은 것들 포함시키고 RYET 안장을 꽂고 뭐 이제 이런 선택을 하셨는데 이제 그것도 괜찮지만 가급적 뭐 내가 가격이 조금 올라가더라도 조금만 올리고 더 좋은 휠을 쓸 수 있다면 하겠다 이런 분들 루나이퍼로 교체해 주세요 뭐 이런 것들을 좀 옵션으로 해주시면 아마 가성비 자체는 첼로 엘리엇보다 좋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브랜드도 뭐 이제 갑자기 어느 날 튀어나온 그런 브랜드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요 자전거 말고도 그 더 기한급, 더 위에급 자전거들도 같이 좀 이렇게 본다면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지 않을까. 뭐 얼마나 올해 판매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이제 내년 시즌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또 괜찮은 선택지가 될 것 같은 그런 브랜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유자덕이었습니다.